11월 28일 비트코인 시황 초대형 지그재그의 마감 가능성 시작하겠습니다. 연단위로 이야기할 만한 사이즈, 초대형으로 진행되는 조정파동들에 대해 그동안 살펴본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전체를 중요하게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은 파동 교대의 법칙, 즉 최소한 직전 등장한 파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이론을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다 진행되었거나 거의 다 진행된 초대형 조정파동일 수 있고 혹은 대규모 하락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동 교대의 법칙을 두고 현재를 진단할 때는 당연히 직전 파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2024년에 가장 중요한 결론일 수 있는데 해당 구간을 플랫 가능성으로 당시 그리고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면 다시 이러한 결론이 바뀔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당시 1년에 걸친 분석과 결과 이후 현재까지 흘러온 과정에 누적된 장면들을 보면 이 구간은 여전히 플랫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처럼 기존의 결론대로 이렇게 두고 그렇다면 2025년 올해 초 나온 과정을 그동안은 지그재그로 보았는데 사실 파동 교대의 법칙에 의해 지그재그 아니면 삼각형이라고 할 때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점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현재 등장한 조정파동은 앞서서가 지그재그라면 삼각형 아니면 다시 플랫이 되는데 삼각형일 경우에는 현재 떨어진 파동 자체가 삼각형으로 해석되진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훨씬 더 큰 형태로 봐야 하고 이는 파동 간의 시간, 가격적 변화 형태, 크기로 보았을 때 현재가 압도적으로 크고 길어짐으로써 다소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만일 현재를 지그재그로 본다면 이렇게 플랫 지그재그인 상황으로 파동 교대의 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가운데 2025년 상반기에 나온 74K까지의 파동이 삼각형이면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구조면 가능한데 관련해 중간 74K까지의 파동을 보면 이 구조는 논리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처럼 만일 이런 식의 삼각형이라면 BD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완전한 추세 전환과 함께 슈팅이 나왔다는 점까지 삼각형 돌파의 원리에도 맞고 크게 5가지의 파동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은 완전한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관점까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등장한 파동을 두고 전체 조정 파동 관점의 구조를 바라볼 때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초대형 파동 가운데 그에 걸맞은 초대형 조정 파동 3종 세트가 모두 등장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만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현재가 지그재그로서 요건에 맞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모양은 다음과 같이 지그재그라고 한다면 확정적인 구도는 위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지그재그는 B파동이 A파동의 0.618을 넘어서서 돌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떨어졌고 C파동은 A파동의 비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A파동 길이의 0.618보다 길고 1.618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 지그재그의 법칙일 때 현재 이와 같이 A파동의 길이를 재서 대보면 C파동이 A파동에 비해 100% 이상 길고 1.618 지점이 되는 77K를 치지 못하는 지점까지 왔으니 지그재그의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1.618 지점을 치고 넘어가게 되면 다시 큰 임펄스의 부분이거나 초대형 삼각형의 관점을 열어둘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차후 상황이 생길 때 부연 분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그재그는 심플하게 채널링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는데 글렌릴리의 도식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지그재그의 일반적 도식은 위와 같아서 지그재그의 시 파동은 보통 하단 추세선을 치지 못하거나 살짝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세 번째 그림처럼 하단 추세선에 정확히 맞을 경우 지그재그 파동 전체는 더 큰 조정 파동의 일부분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식은 현재 시장에서 칼같이 맞춰본 상단 추세선이 위와 같고 이를 채널링한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런 그림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서 도식에서와 같이 지그재그의 경우 못 미치거나 살짝 이탈한 지점에서 마무리될 경우 조정 파동의 마무리다라는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 시장을 볼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지그재그의 조정 파동이 끝났을 경우 그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당연히 현재의 채널을 상단 이탈하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단서를 현재 반등하면서 다시 새로운 매물대를 쌓고 있는 단기 파동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으로 살펴본다면 쉽게 원리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단에서 내려오는 핵심 추세선에 대한 돌파의 상황과 그러한 장면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할 계획을 늘 세워두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찌 됐거나 현재 단기 반등 관련한 지표는 거의 대부분 채워가는 관계로 되돌림을 기대해보고 되돌림에 매수해본다는 전략을 유지하는 심플한 전략을 유지해볼만 합니다. 단기 파동은 현재 임펄스로 해석해볼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전체가 A, B, C 형태로 조정파동의 형태로 상승하고 있어서 심플 임펄스 A, B, C 조정파동 이후 재출발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경우에는 늘 고점을 갱신해 가면서 위와 같이 피보나치 비율을 새로 추적하면서 해당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것이 보통의 전략이 됩니다. 파동상으로 보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삼각형 형태로 반등한 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볼만하고 위구간을 연결 파동으로 하는 복합 조정의 형태를 일감으로 둘만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535의 형태로 현재 단기 수렴을 거쳐 위와 같은 복합 조정의 채널링 형태로 지속적으로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형태도 역시 열려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바로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조금 더 패턴을 지켜보는 것이 맞겠으며, 따라서 지그재그 채널 후반부에서 매수한다면 지켜야 하는 두 개의 전략에 관한 기본 가이드 초대형 지그재그의 마감 가능성을 두고 되돌림 매수와 돌파 매수 두 가지 전략을 모두 가지고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